오늘 수요일이고요. 중증 검찰센터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특검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나눌 수 있을 것 같고 그 외에 법률 관련된 이야기들도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검찰개혁 얘기도 사법개혁 이야기도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보통 1, 2부 교체될 때 패널 분들이 그냥 빨리 들어오셨으면 좋겠는데 서로 그렇게 인사를 하십니다. 예. 지금 생방 중이에요? 예, 방송 중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와 주셔서. 이럴 때 광고를 끊어줘야지. 예. 광고가 없어서요. 광고가 예. 죄송합니다. 광고 좀 많이 해주세요. 예. 이럴 땐 광고를 끊어줘야 됩니다. 또 신장식 의원께서 예. 광고 많은 방송만 다니셔가지고 광고 들어와야지. 자, 중증검찰센터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예. 광고를 부르는 신장식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예. 여러분 아시죠? 대한민국에 라디오 진행하면서 청취율 1위 해본 진행자 많이 없습니다. 그중 한 분이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신장기업부터 뉴스 하이키까지 좋았던 시절이었죠. 의원 하시더니 방송할 때 그립지는 않으세요? 그럴 때가 있죠. 왜냐하면 그 방송을 할 때는 말하자면 어찌 보면 무책임하게 맞는 말만 해도 돼요.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이제 의원을 하게 되면 정무적 판단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이거 무척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예, 답답할 때도 있고 어떨 때 보면 좀 얍삽할 때도 있고. 자, 그리고 우리 한겨레 정치팀 김남일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굉장히 기대되는 분 지난주부터 활약이 큽니다. 우리 정구승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광고를 잘 수행하는 변호사 정구승입니다. 저는 우리 정구승 변호사 한번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어제 제가 뉴스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제 생각에는 중증 검찰센터하고 상관이 없는데 조회수에는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얘기해 봅니다. 예. 이경규 씨 사건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공황장애 약물을 먹고 운전했던 내용으로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고 어제 경찰 조사를 받으셨던데. 네. 그 옆에 서 계시더군요. 변호인입니다. 좋아요. 그 얘기 어떻게 해가지고 좀 이렇게 콘텐츠를 만들어 볼 내용 없을까요? 근데 진짜 너무 안타까운 상황인 게 그 법 조문 자체가 위험한 염려만 있어도 처벌받는 규정인데 사실 저희가 공황장애 약을 먹고 운전을 했다고 해서 다 처벌되는 건 아니고 사실 오히려 공황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공황장애 약을 먹어야 운전이 위험하지 않잖아요. 가능하죠. 예. 네. 근데 그때 정말 해프닝이 동일한 차종, 그것도 흔치 않은 차종인데 동일한 차종, 동일 색깔. 있어서 그거가 차량이 바뀌는 그런 해프닝 때문에 입건이 됐으니 예. 그리고 약물은 나왔고 예. 어차피 장복하시니까 그래서 처벌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신 거죠. 이경규 씨가 이제 본인 입장을 직접 밝히시는 내용을 어제 잠시 봤었는데 처벌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보고 부주의했던 부분은 스스로 또 반성하신다라는 얘기도 했다는 부분. 하지만 보니까 이제 정말 많은 훈장과 표창이 있으셔갖고 저에서 조금 좋은 결과를 좀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 훈장하고 표창이 있으면 변호인 입장에서는 저희한테는 좋은 재료죠. 거의 전복과 이제 이런 다금바리가 있는 느낌입니다. 이야, 이분 방송을 아시는 변호사님이셨어요. 처음 만났는데 오늘. 이경규 씨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이제 또 도시어부 쪽으로 가는 그러네요. 자, 아무튼 어제 제가 뉴스 보다가 깜짝 놀라서 한번 여쭤봤고, 자, 오늘 그 중증검찰센터 일단은 그 검찰개혁 관련된 이야기를 할 텐데 그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 뉴스 많이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이 이프로스에 지난 23일에 권순정 수원 고검장이 쓴 글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제목까지는 몰랐었는데 그 트로이 목마라는 표현이 있어가지고 전 좀 주목을 했었는데요. 제목은 검찰의 미래를 그려봅시다라는 글이었고 내용 짧게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주장 언뜻 그럴듯해 보이지만 개념이 모호하고 연원이 불분명해서 참고할 만한 해외 자료를 찾기 어렵다. 만약 수사 기소 분리가 검사의 수사를 일체 금지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소추 기능의 본질을 해치는 것이고 문명국 중 어디도 소추를 결정하는 기관이 사실 확인을 하지 못하도록 막지는 않는다. 이 내용을 써놨어요. 어려운 말 같습니다만 요거 쉽게 설명해 주시는 분이 우리 신장식 의원이시거든요. 예, 요거 그냥 이렇게 표현할게요. 좀 까주세요. 이 문장. 예. 점잖은 헛소리죠. 예. 일단 트로이 목마는 스스로 문을 열고 사람을 속인다라는 그렇죠. 스스로 문을 열고 기망술이죠. 잠복해 있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바꾸겠다라는 건데 이거는 그냥 대문 열고 들어가는 겁니다. 예. 무슨 트로이 목마예요. 그 안에서 스스로 문 여세요. 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지난번에 보고를 30분 만에 중단시키고 원래 내일 보고 받을 것도 일주일 뒤로 열었느냐. 예. 문 열어라 이겁니다. 스스로. 안 그러면은 스스로 문을 열면 자기들이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조국혁신당이나 민주당이 지금 발의하고 있는 검찰개혁 4법 내지는 5법이 통과되면 그 개혁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스스로. 그 외력에 의한 개혁 대상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회를 주는 거예요. 스스로 개혁의 주체가 돼봐라라고 하는. 근데 그거를 트로이 목마라니 누가 그럼 숨어 들어갑니까? 예. 아니 대한민국 입법부를 트로이 목마에 숨어 들어가는 것에 비유를 해? 아직 세상 바뀐지 모르는 철 모르는 사람이 하는 짓이에요. 이거 뭐 고발사주 때. 고발사주 때 한동훈, 권순정, 손준성이 같이 한 카톡방에서 그렇죠. 사진 수십 장 왔다 갔다 하고 했던 그 당사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이것이 이제 뭐 검찰을 뭐 박살내고 뭐 예. 국민들의 민생을 어쩌고 저쩌고 할 거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 얘기를 자락을 깔기 위해서 이런 얘기 하는 건데 트로이 목마라는 비유 자체가 잘못됐고요. 첫 번째 정신 차려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는 보면 소추 기능의 본질을 해치는 것이다. 검사의 수사를 일체 금지하는 것이라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소추의 뜻이 뭔지를 모르나 봐요. 소추는 기소와 공소유지입니다. 예. 거기 수사가 어디 있어요, 소추가.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말이 되는 것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다. 누가 사실관계 확인하지 말래? 사실관계는 확인하라고요. 수사하지 말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수사하고 이거 뭔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앞뒤가 하나도 안 맞고 그럴듯하게 얘기를 하지만 그럴듯하고 점잖은 헛소리다. 아니 이게 그러니까 내부망이잖아요. 네. 그럼 다른 검사들이 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럼 그 검사들도 지금 우리 신장식 의원하고 비슷한 반응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좀 비겁하게 거기에서는 검사들은 거기에 자기의 상관을 비판하는 글은 잘 못 쓰더라고요. 댓글도 안 쓰나 거기는? 검찰 이프로스가 가장 이게 바쁠 때가 퇴직 인사 누군가 올리면은 존경합니다. 쫙 한 댓글 개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에 그 탄핵 기각 때도 안동환 검사로 이제 자기 사직하면서 튀면서 그 이프로스에 사직 개변을 올렸더니 제가 듣기로는 150개인가 댓글이 달렸다는 거예요. 뭐 그동안 뭐 감사했습니다 선배님 뭐 이런 거죠 다. 그러니까 그럴 때만 뭐 이프로스가 아주 바쁜데 뭔가 이렇게 좀 그 수사권 자기들 축소될 때는 바쁘고 정작 이제 뭐 검찰 뭐 수사 말아먹거나 뭐 수사를 안 하거나 이런 비판이 쏟아질 때는 조용합니다. 그 내부 비판 쓰는 걸로 유명하신 분이 이문정 부장검사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문정 부장검사는 거기 썼던 것들 모아서 책 냈습니다. 사실 이프레스에서 올라왔던 그 그만둘 때 댓글 쭉 단다고 했잖아요. 뭐 그때 정말 눈꼴이 시어서 보기가 힘들었던 게 한동훈 그만두고 법무부 장관 갔죠. 거기 그때 이프로스에 한동훈 찬양이 와 그때는 뭐 거의 아래서 나온 사람 수준이었어요. 네 맞아요. 한 혁거센 줄 알아서 한 몇 분. 그리고 왜 이창수 지검장 그만둘 때도 뭐 그 앞에 줄 서가지고 뭐 인사했다는 사람들 뭐 그 얘기 했었지 않습니까? 네, 검찰이라는 곳이 문화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그 본질로 돌아갔을 때도 사실과 좀 정반대되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에게 이렇게 광범위한 수사권을 주는 시스템이 오히려 선진국 중에서 매우 드문 케이스고. 그러니까 해외에서 찾기 어렵다고 써놨단 그러니까 말이에요. 검찰의 문제점이 공부를 그 검사가 되신 다음에 좀 안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해외 입법례를 살펴보면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것이 대부분의 선진국 시스템이고 검사의 수사를 일체를 금지하도록 하는 입법례도 충분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의 개혁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스스로 자초한 것이고 다만 검찰의 본연의 기능인 경찰에 대한 감시 역할 같은 것을 검찰이 계속 보유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외력에 의한 개혁이 아니라 본인들이 그런 거를 제시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제시는 하지 않고 이렇게 좀 말이 안 되는 말로 점잖은 헛살이라는 게 옛날 국회 회의록 찾아보면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수사 기소 이 정리를 할 때가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할 때 논의가 되거든요. 그때 이제 결론은 검찰한테 수사 기소권을 다 주기로 한 이유가 이게 경찰한테 다 주면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일본 순사 기록 너무 세던 때라 경찰은 못 믿는다 해서 사실 이렇게 몰아줬는데 그때 사실 이제 54년도에 얘기가 될 때도 사실 임시였잖아요. 임시였어요. 근데 검찰총장이 그 당시 나와서 한 말이 국회에 나와서 한 말이 이게 사실은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은 기소권만 갖는 게 맞는데 그건 한 100년 뒤에나 가능할 거다. 이 한국에서는 그랬거든요. 이제 대략 한 80년 된 것 같아요. 그 송년지명이 있네. 근데 이제 그게 있다고요. 검찰 수사권, 기소권 이렇게 좀 분리하는 법안에 대해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같은 희한한 뭐 권한쟁의 뭐 이런 거 하면서 영장 발부 권한이 검사에게 있으니까 당연히 이것은 수사권을 전제로 한 거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한동훈 등이 했죠. 그래서 다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헌법 결정례 좀 한번 읽어보고 쓰셨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만약 그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제가 최근에 본 미드 하나 추천해 드릴게요. 미드. 링컨 차를 타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링컨 로이어라고. 너무 재밌어요. 여기 보면
수사기관이 굉장히 여러 개가 나옵니다. 카운티 경찰도 나오고요, 셰리프라고 해가지고 보안관도 나오고요, FBI 나오고요, DEA 마약수사국 나오고요, 예. 국토수사부인가 뭐 하여튼 국토부도 나와요. 그 이민자 단속하고 예. 하는 수사기관이 이렇게 많이 분리돼 있고요. 그리고 거기 보면 검찰청이 쭉 나오는데 검찰청장 전부 다 그 직선으로 뽑잖아요. 선거를 하고 네, 거기 선거를 보면 해요. 그 흑인 여성 검사가 나와요. 예. 둘이 사랑합니다. 예. 3부에서 시즌 3에서 다 보셨어요. 이게 이제 6월 3일 이후 저의 삶에서 바뀐 부분인데 거기에 보면 검사와 조사관이 있어요. 조사관은 그렇죠. 전직 경찰들이 와서 검사의 말을 듣고 가서 사실관계를 좀 확인하고 와봐 수사를 직접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시고 헌재 결정례를 찾아 읽어보시든지 그것도 공부하기가 싫다 싶으면 미드를 보시라. 아 링컨 차를 타는 변호사 재밌어요. 변호사 시절에 어떤 차를 혹시 타셨어요? 저요? 예. 신장식 의원 걸어 다니십니다. 아니에요. 차는 있었죠. 네. 자 다음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권순정 검사 관련된 이야기는 잠시 후에 그 고발 사주할 때도 이름이 등장을 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때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대검의 이 업무 보고를 또 연기했다. 우리 신장식 의원 잠시 언급해 주셨는데 조승래 대변인이 했던 얘기가 이거예요. 검찰개혁 아주 중대한 사안이고 충분히 숙고하고 준비할 시간을 갖자는 차원에서 미루었다. 그런데 지금 또 다른 언론 보도들을 통해서 보면 검찰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라는 것 자체가 수사 기소 분리하는 것에 검찰개혁에 방점을 주고 있는데 이 내용을 다루지 않고 오히려 자체 권한을 더 확대하는 듯한 내용을 보고서를 만들어서 온다. 이 정도면 뭐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개기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예, 어느 집단이든 자신의 권한을 내려놓는 거를 좀 꺼리긴 하는데 사실 검찰은 법무부 소속 외청에 불과하고 장관도 아닌 분들이 대통령 공약에 따라 시키면 방향을 맞춰서 거기 가는 게 맞는데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 자체가 그동안 검찰이 얼마나 오만하게 굴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아마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기한을 줘서 마지막까지 한번 받아보고 그때까지 안 오면 당신들의 안을 고려하지 않은 채 우리가 직접 작성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걸로 봐서는 아마 더 강력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력에 의한 개혁이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전체가 이런 분위기일까요? 그냥 뭐 공무원인 검찰도 있죠. 예. 네. 그분들은 말을 안 해요. 네, 말을 안 하고 전반적인 분위기가 사실은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윤석열 총장 시절에는 검찰 전체가 가스라이팅 됐다라고 표현을 해요. 말을 안 하는 분들도 대체로 그렇게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 방향 따라서. 예, 그 방향으로. 근데 지금은 심우정에게 가스라이팅 당할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너무 비겁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가지고. 심우정 총장이 어디 라이팅 돼 있는 것 같긴 한데.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 국정기획위원회 검찰이 갖고 와야 될 보고서는 어떤 거냐면 자, 수사 기소가 분리가 되면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분리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수사 인력을 어떻게 인력 배치를 어떻게 다시 할 거냐. 검찰 중에서 공소 검사는 공소청에서 공소를 담당하고 공소 유지를 담당할 검사 숫자는 대략 전체 검찰 2,200명 중에 몇 명일 거다. 그럼 나머지 인력 어떻게 할 거냐. 예. 그다음에 검찰 조사관들 어떻게 할 거냐. 예. 이런 걸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신데. 예. 근데 뭐 헛짓거리 하니까. 딴 얘기하고 보면 있고. 5년 전에도 그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 때도 보면 박범계 장관실 법무부가 있었잖아요. 예. 그때도 사실은 인수위에서 법무부 업무 보고 취소해 버렸어요. 그냥 하면서 막 기싸움 하는 거죠. 초장부터 이제 길을 잡으려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성격도 있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권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공약이나 이런 거에 대한 반영 같은 게 절대로 없는 것이고 아마 법무부 지금 이거 보고한 사람들은 대부분 아마 이걸로 자기네들은 검찰 조직에 이거 하고 장렬히 사과한다. 이거를 한 것 같아요. 그 윤석열 검찰총장 그 인사청문회 있잖아요. 네. 거기 보면 저도 보면서 그때 그랬구나 생각했는데 윤석열 당시 후보자가 공수처에 관련해서 언급하는 내용이 있어요. 공수처 생기는 거 찬성합니다. 네. 그러니까 참 사람 웃긴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지금의 검찰들도 뭐 모르겠어요. 1, 2년 후에 어떤 태도를 보일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여주는 모습은 적어도 검찰 개혁에 뭔가 순응하는 형태는 아닌 것 같다. 따라서 이 저항이라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문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고요. 앞서 그 권순정 수원지검장 얘기를 잠시 했었는데 고발 사주 얘기가 다시 뉴스에 등장했습니다. 고발 사주의 그 조성은 씨 최근에 공수처로부터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이건 공수처가 다시 들여다본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때 등장인물들 보면 그러니까 2020년 21대 총선 앞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당시에 이제 최강욱 전 의원이나 유시민 작가 등 이 여권 인사들을 고발 사주했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내용인데 뭐 손준성 그리고 이제 우리 많이 알고 있는 김웅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조성은 씨도 등장하고 권순정 그리고 뭐 한동훈 쭉 이렇게 이름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손준성 검사장은 왜 대법에서 아예 무죄가 판결이 났잖아요. 네. 그리고 그 외의 인물들은 증거불충분으로 다 무혐의 처분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수처가 이걸 다시 들여다보는 이유는 뭘까요? 다시 들여다볼 만하죠. 왜냐하면 공수처도 그렇고 저는 김건희 특검에서도 이거 들여다볼 수 있다고 봐요. 연결이 당시, 된다. 왜냐하면 명예훼손 당시 제 기억으로는 최은순 그 김건희 등에 대한 명예훼손 그렇습니다. 명예훼손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명예훼손을 그 고발장 내용이 그러면은 이 명예훼손을 덮기 위해서 검찰이 동원돼서 고발 사주가 벌어졌다. 그러면서 그 총선에 개입하려고 했다.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김건희 특검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관련 사건입니다. 관련 사건. 연결이 됩니다. 어찌됐건 그 김건희 김건희 특검이 아시다시피 혐의가 많아요. 16개. 16개라고 하는데 16개도 사실은 열린 결말입니다. 거기다 붙일 수 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거기에 지금 고발 사주는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연결이 가능하다. 제가 고발 사주 때가 이제 사회부장 하면서 이제 저희가 그때 고발장을 단독 입수해서 보도한 적이 있어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보면 고발장 내용이 장모 최은순, 김건희 그리고 윤석열을 헐뜯는다. 이거 있고 그 고발장 내용 중에 김건희는 불법적인 주가 조작에 관여한 바 없다라고 명시적으로 써 있어요. 그래갖고 사실은 이제 김건희 특검법에 따르면은 도이치 주가 조작 관련되고 그 과정에서 인지한 수사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저는 뭐 약간 신 의원님 생각 할 수 있는데 다만 이게 공수처가 이 수사 말아먹은 거예요. 사실은 고발사주 수사는 정말 철저히 말아먹어서 윤석열까지 못 간 거거든요. 당시는 이제 공수처장이 김진욱 처장 일대죠. 정말 말아먹었어요. 그래서 이걸 과연 또 공수처가 하는 게 과연 맞나 싶긴 하지만 다만 이게 수사 기록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또 재판이 몇 년 하면서 그동안 새롭게 나오고 그 증인들 나와서 뭐 수사관들 나와서 말 바꾼 것도 있고 하고 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봤을 때 그래도 어쨌든 이 사건을 제일 잘하는 게 공수처인데 한번 또 줘봐. 뭐 약간 사실 그런 게 있어요. 김건희 특검이 하기엔. 근데 저게 맞는 게 지금 김건희 특검이 다루고 있는 혐의가 16개나 다르고 그리고 기간도 인원도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또 깊게 파야 됩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특검 안에 명태균 것만 하도 사실 단독으로 게이트가 될 만하고 단독으로 특검을 할 만한데 그게 한 팀에 배속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공수처가 새로 태어나는 1호 사건으로 해갖고 조직의 사활을 걸고 한번 이거를 깨서 그렇게 따지면 공수처 너무 자주 사활을 걸어야 돼요. 그건 맞습니다. 자주 다시 태어나야 되고. 네 번째 태어난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뭐 민중기 특검, 김건희 특검에서는 고발사주 의혹이 수사 대상 여부인지 이제 검토한다 했다. 다만 특검의 이제 법령상 수사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내기도 했었는데 그 손준성 검사장 당시 그 고등법원에서 무죄 판결문 내용 보면 고발장 작성 지시한 검찰총장 등 상급자가 고발 기획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따라서 요 열린 결말로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기는 합니다.